등산을 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준비하라고 한다면 단연 등산화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만큼 등산을 하는 데 있어서 등산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등산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쇼핑이라든지 검색을 해보면 등산화가 워낙에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등산화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 등산화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등산화, 그리고 또 하나는 경등산화, 무거운 등산화와 가벼운 등산화로 나눈다는 거죠. 얼핏 보기에도 중등산화는 목이 길어서 발목을 보호해주는 그런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중등산화는 겨울용, 경등산화는 여름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중등산화는 발목을 보호해주고 형태상 안전에 굉장히 역점을 둔 등산화라고 볼 수 있고, 경등산화는 가볍고 또 활동하기에 좀 편한 그런 면이 있는 등산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중등산화는 반면에 이제 좀 무겁다라는 점이 있고, 경등산화는 구조상 흙이나 돌이 신발에 들어가기 쉽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용 등산화 하나, 여름용 등산화 하나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취미생활로 한다면 기본으로 그렇게 두 개는 갖추는 게 되겠고, 그 둘의 중등산화와 경등산화의 각각 장점을 중간쯤에서 봄, 가을용 그래서 이제 미들컷 형태의 등산화도 있겠습니다. 등산화를 고를 때 이제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한 사이즈 크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사화를 270을 신는다면 운동화는 275일 테고 등산화는 280으로 선택을 한다. 그거는 발가락 보호인데, 등산 코스가 10km를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등산화라도 발가락 통증 때문에 등산에 이제 지장을 받기 때문에 한 사이즈 정도는 미리 여유 있게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산화가 운동화와 다른 점은 이제 제일 큰 차이점은 밑창이 되겠죠. 그래서 밑창은 솔이라고 해서 이제 인솔, 아웃솔 뭐 이렇게 이름 붙여서 메이커들마다 이 밑창의 그 성능 차이, 접지력 차이를 가지고 차별화를 하려고 합니다. 윗부분은 패브릭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캠프라인 제품 같은 경우도 제품 설명을 보면 미드솔이 파이론 미드솔이고 리치 엣지 고무창을 쓰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들마다 다 자기네 제품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캠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리치 엣지가 저 마크 자체가 일종의 이제 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마크처럼 되고 있는데, 등산화의 이제 핵심적인 기능이 이제 접지력이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들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바위산인데, 이 바위에서 이제 미끄러지면 위험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등산화의 선택 조건이 되겠습니다. 뭐 흙길이라 하더라도 이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이제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가 등산을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점은 뭐 틀림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등산객들이 캠프라인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뭐 잘 모르고 해서 여러 가지 등산화도 써보고 했습니다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캠프라인 제품이 국내산이라서 그런지 이제 그 가성비도 높고 또 접지력이 워낙 좋아서 만족하면서 그 뒤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캠프라인 제품만 쓰고 있습니다. 경등산화 형태의 제품도 나와 있고 이러는데, 패브릭 부분에서 이제 이 등산화 가격이 좀 올라간 걸 보면 고어텍스를 쓰고 있는데, 등산복에서도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고어텍스가 별 그렇게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나 등산화에서는 고어텍스까지는 불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메이커들도 제품 라인에 고어텍스를 채택한 제품과 채택하지 않은 제품 이렇게 이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는데, 딜레마는 패브릭만 달라야 되는데 이 밑창도 좀 차이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신어보면 접지력이 좀 차이가 나서 조금 딜레마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경등산화 같은 경우는 저렇게 와이어락, 프리락이라고 하는 저 시스템을 써서 끈을 묶지 않고 간편하게 저 오른쪽에 다이얼을 돌려서 이
발에 밀착을 시켜주는 편리한 시스템인데 저것 때문에라도 이제 조금 더 등산화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죠. 저 시스템은 이제 구조상 중등산화에서는 채택할 수 없는 와이어락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등산화를 신다 보면 이제 더러워지고 땀도 나고 하니까 세탁도 해야 되고 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밑창이 닳기 때문에 창가리를 해줘야 됩니다. 등산화 세탁은 프랜차이즈 세탁소 같은 데서는 이제 그 규정 가격이 있어서 쉽게 그냥 맡겨서 세탁을 하면 되고 얼마 만에 한 번씩 세탁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선택에 달려 있겠습니다. 밑창을 이제 달아서 미끄러워지면 교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얼마 만에 교체를 해주느냐 본인이 느끼게 되죠. 느끼게 되는데 대충 가이드라인을 드린다면 겨울용 뭐 1년에 한 4개월 신고 여름용 4개월 또 각각 이렇게 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매주 이제 주말에 1회 이상 등산을 하게 되면 각각을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뭐 그 정도 주기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 캠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을 신어도 패브릭은 멀쩡하기 때문에 밑창만 계속 가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창을 가려면 캠프라인 매장으로 등산화를 가지고 가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뭐 검색을 해서 근처의 캠프라인 매장을 찾아가면 되겠죠. 거기서는 이제 택배비를 지불을 합니다. 그럼 이 택배비는 캠프라인 매장에서 부산 본사로 보내는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본사에서는 접수를 해서는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문자로 이런 게 날아오고 그래서 송금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창을 교체를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체가 된 등산화는 접수했던 매장으로 다시 보내지고 그 매장에서 찾아가라 하는 문자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밑창을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산화 끈 묶기를 보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보실 요 등산화는 미들컷 등산화 정도 되는데 보시면 끈이 고정적으로 이제 그 묶여져 있는 관통되어 있는 고리가 밑에 4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오픈된 형태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할 때는 저 고리에 걸어서까지 위에까지 등산화 끈을 묶으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발등부터 이 발목 부분까지 확실하게 묶어줘야 등산화가 안정되게 발이 밀착된다라는 겁니다. 끈을 묶는 요령은 발등 부분을 확실하게 당겨줘야 된다. 그래서 발과 일체감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고리를 아래쪽 고리, 그 다음 위쪽 고리를 이렇게 교차해서 확실하게 당겨서 한번 묶어줍니다. 그리고는 한 번 더 묶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저렇게 2번 묶으면 나중에 풀 때 어렵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등산화 끈이 탄력성이 있어서 풀 때 풀어보면 또 막상 풀어보면 잘 풀립니다. 그래서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고리를 만들고 저 고리끼리 저렇게 한 번 더 묶어줘야 느슨해지지 않는 거죠.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묶어주면 등산화는 내도록 웬만해서는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 뭐 음식점도 가야 되고 또 평지를 걸어가는데 저렇게 꽉 조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등산화 끈을 풀어주고는 발등 부분을 약간 저렇게 느슨하게 만들어서 편하게 만들어주고는 위치를 다시 잡아서 저렇게 2번 묶어주고 그리고 고리를 만들고 풀어지지 않게 고리끼리 한 번 더 묶어주면 저 위치에서 끈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운동화처럼 신고 이동할 수 있고 음식점에 갔을 때도 등산화를 벗고 다시 신고 하기에 불편함이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등산화 끈 묶기의 이제 핵심은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는 등산화 끈을 다소 헐거워도 괜찮다. 그런데 하산할 때는 안전하게 내려오기 위해서는
발과 일체감을 줄 정도로 바짝 줘야 된다. 그 점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여름에는 계곡 트레킹 같은 이런 계곡에 시원한 물에 담그기 위해서 아쿠아 등산화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침가리골 계곡 트레킹은 워낙에 이제 유명한 코스고, 저는 계곡 트레킹이 아니더라도 등산로 도중에 이렇게 개울을 만나면 발을 그냥 담그면서 진행하면 시원하죠. 그리고 하산할 때도 워낙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물속에 그냥 풍덩 들어가기에 좋은 게 아쿠아 등산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렇게 아예 물속에 풍덩 들어가기도 하죠. 알탕이라고 합니다. 알탕. 캠프라인에서는 이 아쿠아 슈즈를 예전에는 만들었었는데, 시판했었는데 요즘 단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는 여성 모델, 여성용인데 같은 모델인데도 뭐 가격 판매하는 곳에 따라 가격도 다르고 그렇죠. 근데 저 모델은 저 끈 묶는 저 시스템이 너무 이제 좀 허술하다고나 할까, 잘 느슨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요즘은 블랙야크 같은 데서도 이제 등산 샌들이라고 해서 저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 모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모델은 아니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쿠아 등산화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등산화를 대신하기 때문에 밑창이 등산화와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무슨 그 운동화 메이커 같은 데서 아쿠아 슈즈 나오고 뭐 모양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밑창 모양이. 그래서 그런 걸로는 이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등산화 브랜드에서 만드는 아쿠아 등산화를 구매하는 게 안심인데, 일단 뭐 블랙야크는 그런 브랜드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끈은 와이어락으로 되어 있는 게 편리하기도 하고 물에 젖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패브릭 부분입니다. 이게 샌들 형태라서 발 뒤꿈치 쪽이 저렇게 트여 있기 때문에 발등을 잡아주는 패브릭 부분이 확실하게 발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 모델을 보면 물속에도 들어가는 등산화이기 때문에 물이 빠지는 게 바닥으로 빠지지 않고 옆으로 빠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브릭이 옆면이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저런 구조는 발을 잡아주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아쿠아 등산화인데 레드페이스 제품입니다. 레드페이스는 중저가 제품으로 그렇게 좋은 제품이 안 나오는 브랜드로 알고 있었는데, 보면 패브릭 부분도 옆면이 확실하게 막혀 있고 물이 아래로 빠지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나마 아쿠아 등산화로는 제일 낫다 싶어서 저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레드페이스가 중저가이기도 하고 제품이 다양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등산화 쪽을 굉장히 강화했는지 많은 제품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같은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제품이 너무 많아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이 모델이 아쿠아 등산화로는 제일 낫더라, 말하자면 최소한의 조건은 갖추고 있더라 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쿠아 등산화니까 물속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또 오산입니다. 물속 바위는 물이 있기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워서 어떤 등산화라도 미끄러지기 때문에 아쿠아 등산화를 신었다고 해서 물속 바위를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시면 큰 오산이고, 또 이제 구조상 어쩔 수 없이 흙과 돌이 신발 속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라고 덥다고 일반 등산화 대신에 아쿠아 등산화로 정상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급경사 같은 데서는 발을 잘 잡아주는 그런 밀착감도 떨어지고 또 접지력도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 등산화는 전체 등산 코스 중에서 저렇게 경사가 급하지 않은 부분, 또 냇가를 지나면서 물에 좀 발을 담그고 하는 부분,
그런 구간에서만 아쿠아 등산을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등산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번에는 등산복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